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집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대통령실은 사정과 정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안보와 민생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내가 참 금감원 연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과거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청산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윤 당선인 구상의 일단이라며 가장 역점을 둘 정치개혁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남대문 시장을 찾는 첫 현장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대사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뚝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또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하며 인수위 인선에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능한 이번 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말부터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 하루 단위로 국정과제를 밀도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 운영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겸손을 꼽으며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한눈 팔지 않겠다면서 우선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했던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명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첫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또 권영세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개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인수위 운영의 원칙으로 겸손과 소통,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해결할 5가지 시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자신이 대선 출마할 때 이미 말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일단은 한눈 팔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인수위원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지만 공동정부 구성이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합의였던 만큼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이뤄질 즈음 안 위원장의 입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기획조정분과위원 3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처음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거나 비판해온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도 인수위 핵심 요직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정부의 첫 단추 어떻게 꿰어질지 이기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당시 윤석열 후보와 공약을 놓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선 매표 행위이자 포퓰리즘이다. 노동이사제 공약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지배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갈라서 표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제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자신의 종전 입장을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윤 후보 공약들을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최종 결정은 윤 당선인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당장 자신이 비판했던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찬성이다, 반대다,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그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여기에 윤 당선인이 자신과 가까운 원희룡, 김한길, 김병준 등의 중량급 인사들을 인수위 핵심 요직에 포진시킨 것도 인수위 조직과 정책 과제를 장악해야 할 안 위원장에겐 부담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이은 인수위원장 수락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공동정부의 첫 단추가 될지,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지 인수위 성패를 가늠할 척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모레쯤 진행될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협치를 거듭 당부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정신이라며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첫 과제가 갈등 수습이란 점을 강조하고 독주와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를 새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추진 중인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협치와 소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윤 당선인 측에서 결자 해지를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어느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공개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여전히 사면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높은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지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뼈를 깎는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당내에선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엔 반성과 쇄신이란 단어가 적혔고 이어진 첫 회의에서도 강력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파격 발탁된 N번방 추적단 출신의 박지원 공동위원장은 지금이 마지막 쇄신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위치와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지방선거부터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청년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대선 때 약속부터 지키겠다며 이번 주 안에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를 맡는 것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져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 비대위 체제는 진영 정치와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좀 더 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각에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역할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이 전 지사는 오늘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부족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 전 지사에게 무리한 조기 등판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인선이 끝난 이상 윤 비대위원장이 경륜을 발휘해 당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